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뇌졸중이 일어나기 1개월 전 나타나는 7가지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대병원 신경과 김영훈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전 78세 할머니가 피로와 두통을 무시하다 응급실로 오셨죠. 결국 반신불구가 되셨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교수님이 알려주신 뇌졸중 7가지 조기 신호를 집에서 바로 확인하고 막을 수 있습니다. 뇌졸중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몸이 뇌졸중이 일어나기 1개월 또는 몇 달 전에 어떤 신호를 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이 신호들 중 하나라도 경험하시면 즉시 의료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뇌졸중이 임박했다는 징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7가지 징후는 뇌졸중 1개월 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단 지연은 상당한 뇌 손실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뇌졸중 위험은 나이, 성별, 건강 상태와 무관합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젊거나 건강한 사람이라도 심혈관 질환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에서도 그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뇌졸중은 사망 원인 1위로 매년 10만 명 이상이 뇌졸중을 앓고 있습니다. 더욱이 뇌졸중으로 매년 약 3만 명이 사망합니다. 이 통계는 뇌졸중 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저와 함께 뇌졸중이 일어나기 1개월 전 나타날 수 있는 7가지 증상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 질병을 예방하고 이 충격적인 통계의 일부가 되지 않는 방법을 함께 배우실 겁니다. 뇌졸중 1개월 전에 나타나는 많은 징후는 미묘하고 자주 간과되어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초기 징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징후를 인지하는 것은 나이, 건강 상태 또는 동반 질환 유무와 관계없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뇌졸중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방과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혈성 뇌졸중과 출혈성 뇌졸중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여 이러한 상태에 대한 이해를 높여드리겠습니다. 또한 뇌동맥류가 무엇인지 그 경고 징후를 포함하여 다루겠습니다. 중요하게는 뇌졸중을 앞두고 올 수 있는 일과성 허혈 발작을 배우실 겁니다. 그 징후와 증상을 인지하는 것이 여러분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촌 가족이 뇌동맥류를 경험했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신경과 의사에게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적극적인 조치는 잠재적 뇌 상태의 조기 발견에 필수적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뇌졸중 1개월 전에 발생할 수 있는 7가지 징후 또는 증상을 알아보세요.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가능한 한 빨리 의료 도움을 받으세요. 증상 1. 지속적으로 높은 혈압. 지속적으로 높은 혈압을 뇌졸중 위험 맥락에서 논의하면 만성 고혈압의 위험을 강조합니다. 잘 조절되지 않으면 뇌졸중 위험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혈압은 혈액이 동맥벽에 가하는 힘을 측정합니다. 이 압력이 상승할 때, 즉 고혈압으로 알려진 상태는 상당한 건강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 상승된 압력은 혈관 손상을 일으켜 좁아짐, 약화 또는 심지어 파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모두 뇌졸중 위험에 크게 기여합니다. 뇌 혈관이 고혈압으로 인해 파열되면 출혈이 발생하여 출혈성 뇌졸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혈압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을 손상시키면 혈류가 감소하거나 장애물이 생겨 허혈성 뇌졸중이 됩니다. 따라서 고혈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채택하고 처방된 약물 요법을 준수하여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이 조치들은 뇌졸중 및 기타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2. 과도한 피로.
과도한 피로 또는 극심한 피로는 뇌졸중 전의 증상 또는 경고 징후일 수 있습니다. 피로가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적 노력이나 수면 부족과 관련되지 않고 여러분에게 비정상적일 수 있는 강렬하고 지속적인 피로를 경험한다면 이는 경종일 수 있습니다. 이 과도한 피로는 뇌로 가는 혈류 변화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로 인한 동맥 좁아짐 또는 가능한 혈전으로 인해 산소 공급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피로 수준을 느끼면 의료 평가를 받으세요. 때때로 극심한 피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 TIA를 앞두고 올 수 있으며 이는 뇌의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TIA는 임박한 뇌졸중을 나타내는 중요한 경고이자 일시적인 상태입니다. TIA에서 증상은 일시적이며 보통 몇 분에서 몇 시간 지속되며 영구적 뇌 손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환자들은 뇌졸중과 유사한 증상을 경험하지만 이러한 증상은 보통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는 뇌의 동맥이 24시간 이내에 일시적으로 막히는 경우 발생합니다. 몸이 성공적으로 뇌혈전, 혈전증을 녹여 증상이 사라지게 합니다. 이 빠른 해결은 뇌졸중이 다가올 수 있다는 중요한 경고 역할을 합니다. 이 점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세요. 일시적인 징후나 증상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의료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시력 문제. 시력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면 경고 징후일 수 있습니다. 흐린 시야, 복시, 눈 문제 또는 초점 맞추기 어려움은 뇌의 순환 손상을 나타내고 뇌졸중의 경고 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시력 문제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이러한 증상을 간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력 상실은 눈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 막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가장 흔한 뇌졸중 유형인 허혈성 뇌졸중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즉시 의료 평가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은 뇌졸중을 앞두고 올 수 있습니다. 모든 두통이 뇌졸중과 관련된 것은 아니며 모든 뇌졸중이 두통으로 앞서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허혈성 뇌졸중에서 두통은 뇌 혈류 장애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 통증이 발생할 때 심하고 갑작스럽다고 묘사됩니다. 출혈성 뇌졸중에서 뇌 내 출혈이 특징이며 강렬한 두통은 출혈로 인한 두개 내 압력 증가로 인해 발생합니다. 뇌졸중 사건 목격자들은 종종 영향을 받은 사람이 머리를 움켜쥐고 강렬한 통증 표현을 보인 후 의식을 잃는 것을 보고합니다. 이 반응은 특히 출혈성 뇌졸중에서 흔하며 경험한 두통은 종종 그 사람의 생에 가장 심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때때로 심한 두통은 뇌 내 동맥류 파열에 임박한 위험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5. 신체 말단의 저림 또는 약화. 말단의 저림 또는 약화. 특히 몸의 한쪽은 뇌졸중 전의 경고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뇌 일부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TIA 동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저림 또는 약화는 보통 팔, 다리 또는 얼굴 한쪽 같은 단일 신체 부위를 영향을 미쳐 민감도 감소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종종 몇 분에서 몇 시간 지속되지만 뇌졸중이나 다른 신경 문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즉각적인 의료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6. 언어 문제. 뇌졸중이 임박한 사람은 갑자기 말하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어눌한 말, 단어 발음 어려움 또는 완전한 문장 형성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실어증으로 분류되며 이해, 형성 및 표현말의 장애로 정의됩니다. 7. 신경 문제. 출혈성 또는 허혈성 뇌졸중 직전 개인은 다양한 신경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억 문제, 균형 상실, 메스꺼움 및 구토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뇌사건 몇 딜 또는 몇 주 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다른 상태가 유사한 증상을 제시하여 진단 과정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편두통, 발작, 저혈당, 뇌하수 체염, 뇌종양, 불안 발작 및 중추신경계 감염은 모두 이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의 원인을 정확히 결정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의사에게 포괄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허혈성 뇌졸중과 출혈성 뇌졸중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허혈성 뇌졸중과 출혈성 뇌졸중의 차이는 원인과 뇌에 미치는 영향에 있습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뇌 일부로 가는 혈액 공급이 차단될 때 발생합니다. 이는 몸 다른 곳에서 형성되어 뇌로 이동하는 혈전 또는 뇌 자체 동맥에 형성되는 플라크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혈전 형성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의 일반적인 예는 심방세동입니다. 이 유형의 심장 부정맥은 심장을 통한 혈액의 정상적인 원활한 흐름을 방해합니다. 다른 요인과 결합하면 심장 내 혈전 형성 위험을 상당히 증가시켜 뇌로 이동하여 허혈성 뇌졸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장에서 오는 이러한 혈전은 대부분 뇌로 이동하여 허혈성 뇌졸중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심방세동은 허혈성 뇌졸중과 관련된 심장 부정맥 유형입니다. 플라크에 의한 장애의 경우 지방 축적과 동맥 경화, 플라크 형성이 있으며 이는 뇌를 통한 혈류를 차단합니다. 이는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고혈압, 당뇨병 및 흡연자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액이 뇌 일부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 영역의 세포가 산소와 영양 부족을 시작하여 뇌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뇌졸중은 가장 흔하며 모든 경우의 85%를 차지합니다. 출혈성 뇌졸중에서는 뇌로 혈액 누출이 있습니다. 이는 뇌의 혈관이 터져 혈액이 있어서는 안 되는 영역으로 퍼질 때 발생합니다. 혈액 누출은 압력을 유발하고 주변 뇌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허혈성 뇌졸중에서는 혈류 차단이 있으며 출혈성 뇌졸중에서는 뇌로 혈액 누출이 있습니다. 두 유형의 뇌졸중 모두 심각하며 미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의료주의가 필요합니다. 출혈성 뇌졸중의 흔한 원인, 즉 출혈을 수반하는 유형은 뇌동맥류이며 파열되기 전에 뇌동맥류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뇌동맥류는 뇌동맥의 비정상적 팽창으로 동맥의 거품처럼 보입니다. 약해져 파열될 위험이 있으며 여기서 위험이 있습니다. 종종 뇌동맥류는 파열이 발생할 때까지 증상이 없습니다. 개인이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갑자기 뇌 동맥이 파열되어 출혈성 뇌졸중이 됩니다. 이는 많은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동맥류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일부 징후와 증상이 있습니다. 뇌동맥류를 의심하면 가능한 한 빨리 의료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동맥류 파열은 의학적 응급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모든 동맥류가 파열되는 것은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문제없이 동맥류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뇌동맥류가 있지만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동맥류를 어떻게 탐지하나요? 의사가 뇌동맥류를 의심하면 CT 혈관조영술, MR 혈관조영술 또는 뇌혈관조영술 같은 특정 검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동맥류가 파열 위험에 있는지와 치료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맥류를 진단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대부분 무증상이므로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맥류는 가족력이 있을 때 조사됩니다. 따라서 일촌 친척이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을 어떻게 예방하나요? 혈압을 조절하세요. 당뇨병이 있으면 혈당 수치를 조절하세요.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세요. 매주 최소 150분.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세요. 가공식품을 피하세요. 설탕 과다, 포화 지방 과다 및 과도한 알코올 소비를 피하세요. 흡연한다면 습관을 바꾸는 것을 고려하세요. 잘 자세요. 콜레스테롤을 조절하세요. 심장 전문의와 정기 검진을 유지하세요. 이는 미래에 가능한 뇌졸중을 실제로 예방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주제는 공공이익이므로 사랑하는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새로 오신 분들은 구독하여 성장에 동참하시고 알림벨을 눌러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궁금합니다. 뇌졸중이 일어나기 1개월 전 이러한 조용한 징후를 알고 계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떠나시기 전에 화면에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영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를 클릭하거나 더 나아가 둘 다 시청하여 지식 여정을 계속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